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대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배터리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납산 축전지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뒤로 20년의 직장 생활을 관두고 창업에 뛰어드신 분이 있으셔서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고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차세대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 그리너지의 방성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그리너지의 방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차 전지라 하면 이 충전용 그 전지 이렇게 일단 배터리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눈높이에 맞게 인터뷰를 제 눈높이에 맞게 해주셔야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빠르시니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를 이해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해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 인터뷰 공부하면서 모르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대표님 이력을 이게 굉장합니다. 현대자동차, 테슬라, 애플 이곳에서 그러니까 전지 개발하신 거예요? 예, 저는 뭐 전지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저는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한 20년 좀 넘게 일을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2009년도 테슬라 아주 초창기에 이제 공조 냉각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인연으로서 이제 애플에서 전기자동차 프로젝트인 타이탄 프로젝트에서도 엔지니어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뭐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엔지니어로서 한국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면서 뭐 단순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제가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일한 시간이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뿐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도 납산 축전지가 들어갑니다. 네네. 납산 축전지가 이제 뭐 자동차 에어컨, 히터, 뭐 이제 라디오 같은 것들을 다 작동하게 하는 소스로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납산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엔지니어로서 어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아는 선배, 친구들을 설득시켜서 그리너지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납산 축전지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이 전지의 한계를 발견했고 이 한계를 좀 극복해 보자 창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한계를 발견하신 거예요? 기존의 이 전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신 거죠? 네, 뭐 그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납산 축전지, 납축전지는 한 1700년 전, 한 1700이 아니라 한 170년 전에 프랑스에서 발명이 됐고 네.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뭐 지금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보다도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납산 전지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아비센이라고 하는 에너지 연구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를 빌리면은 2022년도에 납산 축전지는 410 메가와트 아워, 그 메가와트 아워는 그 에너지 양을 표시합니다. 네, 친절하시네요.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더니 네, 그래서요. 그리고 리튬 전지는 한 230 메가와트 아워 정도의 연간 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납산 전지가 아직까지도 한 2배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납산 전지는 뭐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납하고 황산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많은 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납산 전지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라든지 디젤 자동차의 시동용 배터리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용 비상 전원 장치, 그리고 전동 지게차, 그리고 뭐 무선 전화기 기지국 등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납산 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산 전지가 2배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그 기존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나오신 거예요. 근데
170년 동안 이 전지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건 그 한계를 극복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뭐 경기도에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지금도 자주 방문을 하고 식구들도 그쪽에 자주 사는데요. 갈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게 진짜 환경 오염이라는 게 좀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그냥 엔지니어로서 제가 여태까지 자라온 환경, 특히 자연 환경을 저희 자식들, 뭐 저희 차세대에 좀 제대로 보존해서 넘겨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20년 이상 엔지니어로서 좀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계를 느낀 그 시스템적인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또 단순한 도전이면 도전이었고 무모한 도전이었으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납산 축전지 재활용하기 위해선 사람이 일일이 분해하고 세척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이런 안 좋은 물질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게 개도국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노출이 빈번하죠, 이런 일들이.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지금 납산전지는 여태까지 계속 잘 사용됐던 이유가 적지 않은 부분이 재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납산전지, 납산 축전지를 만드는 산업에서는 거의 99% 이상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2, 3년 전에 유엔 산하에 있는 유엔 환경계획기관, UNEP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이제 개도국이죠. 전체 사망자 중 한 3.5%가 납중독 관련된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선진국, 미국, 대한민국,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수명을 다한 납산 축전지가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같은 개도국으로 가서 정확히 갖춰지지 않은 레귤레이션이 있는 환경에서 네. 사람들이 손으로 전부 다 재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70년대 일본 기업들의 공장들, 그러니까 이런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는 공장들이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산재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 겪었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개도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의식을 세계 시민으로서 또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창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납산 축전지와 리튬 이온 전지가 가진 단점을 극복한 2차 전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신 그 목표를 어떤 형태로 이루신 거예요? 답을 찾으신 거예요? 뭐 저는 2008년도, 2009년도죠. 9년도서부터 테슬라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그다음에 자동차 공조냉각 시스템 개발하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그러고 뭐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애플 전기자동차 프로젝트인 타이탄 프로젝트에서도 뭐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양한 배터리 화학 조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있는 LTO라고 합니다. 울산 LTO. 리튬, LTO라고 해서 리튬 타이트네이트, 산화 티타늄과 리튬을 혼합한 재질입니다. 네. 그 LTO 배터리에 대한 거를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요. 그러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LTO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던 선배 친구들을 설득을 시켜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와, 다른 분들까지 데려오셨어요. 책임이 엄청나요. 친구 꼬임에 넘어간 거죠. 와, 그 오시는 분들도 우리 대표님의 문제 의식을 함께 공유하셨을 테고 무엇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겠다.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서 오셨겠죠. 확신은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침묵으로 대답을 하셨네요. 확신은 아니었고 그럼 뭐 때문에 움직이셨을까요?
뭐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 저희들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 2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들도 몇 명 있고요. 네. 저희들이 대부분이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있는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로서의 사명감으로 제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와. 싶습니다. 뭐 엔, 대부분이 네. 대기업 부장, 상무급이었었거든요. 엔지니어로서의 사명감은 뭡니까? 아, 그렇죠. 엔지니어 사명감이요. 네. 엔지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엔지니어링이란 말은 라틴에서 온 말입니다. 그 인지니움이란 말 그리고 인지니어란 말인데요. 그 인지니움은 영리하다 그리고 인지니어는 고안하다 네. 뭐 어떤 것을 만들어내다. 그래서 엔지니어란 단어는 뭐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저희 태생입니다. 그래서 납산전지라고 하는 자동차에서 사실은 뭐 없어져야 되는 기술이면 없어져야 되는 기술이고 이노베이션이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기술을 저희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좀 나이 든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좀 챌린징한 부분 아니면 그냥 호기심, 도전 그런 게 좀 회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와, 하고 있고. 멋있네요. 이미 엔지니어로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른 엔지니어들이 이 엔지니어의 사명으로 다시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너지도 사회적 기업인가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원래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거예요? 뭐 사회적인 문제가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저는 환경 쪽에 좀 관심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서부터 뭐 친환경에 대한 공부도 좀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산이라든지 뭐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산을 자주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거는 꾸준히 그냥 머릿속에는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년 이상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리너지를 창업하게 되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년간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셨고 또 그 또래의 나이 든 엔지니어, 시니어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지금 또 같이 꾸려나가고 계신데 창업하고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전부 다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 후회도 하셨어요? 후회는 안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다. 예, 그 회사를 뭐 대기업을 관둘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엔지니어로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했구나, 뭐 풀고 싶었던 문제를 못 풀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뭐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을 때 뭐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입으로 말로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뭐 문서를 만드는 것서부터 뭐 출장 갈 때 항공권을 사는 것서부터 전부 다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웠던 거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그렇죠. 예, 대기업에 일할 때는 업무 분장이 있고 제가 할 일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업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든 인원이 필요한 문제를 다 같이 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적정 기술이라는 말 하잖아요, 대표님. 정말 기술이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적정 기술을 꿈꾸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참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진짜 편리하겠다, 영리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LTO 배터리, 해외에서도 우리 대표님네 이 LTO 배터리를 좀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출하셨어요? 저희 요즘 스마트 로봇이라고 많이 이제
뭐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데요. 이 스마트 로봇들이 다양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건물을 방역을 한다든지 보안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더 안전이 또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 있는 스마트 로봇 업체랑 배터리팩 개발을 해서 이번 4월 첫째 주에 실질적으로 납품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제 전동화 산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제품이 저온에서 뭐 충방전이라든지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 북유럽에 있는 그 중장비 회사랑 같이 그 전동 중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개발에 대해서 사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면서요, 개발한 배터리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린어지 어떤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뭐 그린어지 뭐 지금 굉장히 저희가 기회가 좋아가지고 사회에서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을 상상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그린어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진짜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된 제품을 출시하고 자기들이 개발한 제품에 자랑스러워하는 사실 엔지니어링 회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와, 기업의 구성원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그를 통해 본인이 본인을 자랑스러워하는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참 부럽네요.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저는 전혀 엔지니어적 사고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쉽지만 엔지니어들 외에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영리하게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방송을 통해 구현하는 걸로 하고 우리 또 그린이지 회사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걸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